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체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덥습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청취자께서 배 소장님 오늘은 SBS 게스트로 참석 안 한 것 같아요. 알죠? 허리케인이 고향이죠. 이분은 이 배종찬 소장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정상 기자 그리고 어제 얘기 들었잖아요. 네네. 10일 날 그 얀센 백신 네, 민방위용으로 얀센 백신 좀 맞습니다. 맞는다고. 어제 보니까 18시간 만에 네. 90만 명이 예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이 80만 명의 예약을 받기로 했는데 네. 이게 하루도 안 돼서 예약이 이미 다 차가지고 이 10만 명을 정부가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현역병은 55만 명은 뭐 100% 접종을 하겠지만 네네. 예비군 민방위 대원이 다 접종이 이번에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비군 민방위가 지금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오. 이번에 이거 얀센 백신이 100만 명 분이 들어와서 그러면 정상근 기자는 어저께 광클릭해가지고 아, 예약을 했구나. 그렇죠. 네,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 성공했습니다. 정상근 기자가 자고 오면 안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왼쪽에는 고기, 오른쪽에는 냉면. 알겠습니다. 자, 한 청취자께서 또 최국 씨 프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진행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 대신 화내는 남자 이 코너 하나 떴다고 꼭 진행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뭘 보여줄 겁니까? 민주당의 반성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네. 송영길 대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서 반성했어요. 네, 이 반성 내용의 핵심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과입니다. 청년의 좌절과 실망을 줬다.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강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는 별개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요.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도 사과를 했습니다. 네. 두고 속죄도 부족하다. 그렇지만 또 약간 결을 달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비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네. 공정과 정의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검찰 지금 배 소장이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도 이제 함께 제기를 한 거예요. 네, 이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리나 뭐 검찰 가족의 비리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당연히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라며 이 검찰 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이 선출되지 않은 그 언론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댓글창에 보면은 이 송영길 대표를 좀 이 비판하는 그런 네. 글자들로 넘쳐나긴 했는데 당내 반응은 어때요? 당내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엇갈려요? 그런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 또 성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지금 결집하고 정면 승부를 걸어야지 왜 지금 와서 사과를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법적 판단 결과도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이 좀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이유의 배경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해고록 조국의 시간 해고록을 출간했거든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또 정세균 전 총리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로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20, 30대 민심을 왜 이렇느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 표명은 당대표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김경래 PD가 메모 놓는데 지금 네. 설명이 좀 길대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배 수장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회고록보다는 이번에 검찰 수사로 인해서 본인과 가족들이 참담한 피해를 입었던 거에 대한 언론에서 소개를 안 했던 그런 부분에 네. 대한 반론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 아직 책을 못 읽어봐가지고 책은 지금 잘 팔리고 있대요. 출판 나와 네. 있는데 지금 다 베스트셀러라며요. 네, 뭐 베스트셀러고 이 매대에 지금 남아 있는 책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배 수장님 저 오다 가다가 네네. 저 뭐 시내 좀 들러가지고 한 권 있으면 좀 사다 주세요.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근데 왜 제가 사다 드려야 되죠? 자 정상 기자 다른 정당 반응은 어때요? 일단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영혼 없는 사과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김혜령 대변인은 이 조국 사태로 등 떠밀리듯 했던 그 이해찬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제외하고 지난 4년간 진심이 담긴 사과나 통렬한 반성이 한 번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그나마도 자기 변명과 궤변의 연장선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줍니까? 국민의힘 전당대 토론 배틀입니다. 네, 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MBN에서는 이제 2차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못 봤는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치열했습니다. 뭐 치열하다고 봤어요?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봐야 봤죠. 끝까지 다 봤어요? 뒤늦게 봤습니다. 뒤늦게 다시 보기로 봤는데 이열 치열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MBC와 MBN의 차이는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BC 때는 그래도 조경태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살짝 거들어주는 입장으로 그랬죠.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는 달랐어요? 어제의 분위기는 1대4였습니다. 뚜렷하게. 그러니까 이준석 한 명을 놓고서 네 사람의 중진이 이제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열치열이었다. 네. 너무 더우니까 또 팥빙수를 하나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근데 왜 이열치열이에요?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습니까? 네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네. 더우니까요. 자, 이준석 후보를 놓고서 당대표 후보를 놓고서 참신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륜이 부족하다. 어제는 이제 경험 부족이 집중적으로 거론돼서 아니 대권도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리고 올해 내에도 전국 현안이 많은데 이준석으로 되겠냐 이거 안 된다. 이 점을 1대4로 4명의 중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날을 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이준석 최고위원회 전 최고위원은 혐오 발언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비슷하지 트럼피즘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나간 걸 좀 준비를 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저에게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자시면서 저에게 어떤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에 비유한 것이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에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후보는 이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또 분열의 정치를 후보께서 이준석의 혐오 발언 한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으십니까? 트럼프와 닮았다는 것은 제가 진중권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혐오 발언을 뭘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혐오를 했으나 혐오 발언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거가 진중권입니까? 젠더 갈등 유발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진중권 교수와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것 알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신입니까? 그분의 발언에 근거하지 마시고 지금 뭐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에 다들 감정이 실려 있네요. 1차 MBC 토론하고 어제 2차 MBN 토론하고는 분위기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더. 근데 왜 트럼프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 그 후보가 이른바 이제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나경원 후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한 겁니다. 트럼피즘 그래서. 네, 그래서 트럼피즘 얘기가 나왔는데 왜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젠더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2030 남성을 좀 대변하고 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경원 후보가 보기에는 그 오히려 이제 남성과 여성의 좀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트럼피즘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군요. 네. 정리를 아주 잘해요. 사탕 갖다 드세요. 네. 트럼피즘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청포도가 좀 양이 부족해 보이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일정이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 네, 오늘은 부산에서 2차 합동 연설회가 열립니다. 지금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합동 연설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 합동 연설회가 오늘 열리는 거고요. 네. 오후에 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설회에서는 이 당대표에 출마한 이 5명의 후보들이 7분씩 정견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최고위원 후보들도 정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 부산을 비롯해서 이 대구, 대전, 서울에서 그 연속으로 합동 연설회가 쭉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뭐 TV 라디오 토론도 좀 남아 있죠.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 이후 11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건데 네. 여론조사를 언제 한다는 거죠? 9일, 10일로 예정돼 있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네네. 그래서 11일 날 발표할 것이다.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네. 스멀스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명은 권성동. 그러니까 이게 법과 관련된 거죠. 강릉에서 봤다는 그렇습니다. 또 한 명의 친구를 만납니다. 정진석. 네. 이건 충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 대응도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 해야 됩니다. 왜? 장모가 지금 검찰에서 3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거 정치적 압박이다. 이런 상황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충청권 맹주론. 최근 TK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최근에 국민의힘 입당 저울질이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흔들리는 지지율. 그러니까 TK 지지율도 좀 흔들리고 그리고 20대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맹주론도 띄우면서 사법적인 대응도 해야 되는 상황. 네. 이 상황에서 흔들리는 지지율, 입당을 또 정치 행보를 네.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힘이 변합니다. 최근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로 부각되면서 당 대표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부각되면서 국민의힘도 경쟁력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 또는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용적 또 시간적인 소모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잘 나가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후광 효과를 내가 다른 대선 후보들이 선점하기 전에 들어가서 누릴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판단이 가능하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뭐 서두른다고 될 일이에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빨리 들어가서 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학습론이죠.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보더라도 오히려 당에 빨리 들어가게 되면 이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준비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으로부터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가족과 거론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빨리 입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사탕 드려요? 아니 사탕 말고 다른 걸 좀 주시면 돼요. 저기 그런데 이 권성동, 정진석 의원 이렇게 만나고 이 세 사람이 친구라잖아요. 60년생. 60년. 네. 예. 최고 랭크가 60년생이잖아요. 그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려고 하다 했죠. 안 돼.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본인 입으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 입을 통해서 네.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번에 권성동 의원 만났는데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이 기자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폐해 끼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애들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빨리 좀 뭐 전면에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정상 기자, 네. 윤 전 총장이 대선 캠프 꾸리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뭐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가까운 인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대선 캠프 조직 구성 초안을 이 페이퍼 형태로 보고받았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조직의 구성상 뭐 필요한 업무라든지 뭐 이에 맞는 뭐 전문 인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업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선 캠프 위치로 이 서울 종로와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일대를 알아보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연쇄회동을 한 것이 시선을 끌고 있는데 이들이 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그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 비박계 중진으로 꼽히는 이 정진석 권성동 의원 그리고 이제 신진 세력으로 꼽히는 윤희숙 의원들이 있는데 특히 윤희숙 의원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콕 찍어서 만나자고 제안한 케이스여서 네. 좀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아무래도 대중한테 알릴 경제통이라고 그러니까 네. 네네. 부동산. 그런 일타 강의를 들으러 만났나 좀 네. 모르겠습니다. 일타 강의는 허리케인을 들으면 되죠. 네.
네,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제199의 인사이트계 배정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 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슈퍼 추경 띄우는 민주당입니다. 네, 여당이 이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난번이 이제 선별 지원금이었었거든요. 근데 경제가 뭐 바닥 경제는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아이고 이거 추경을 좀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선별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런 배경에는 지금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인데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을 좋아해요. 네. 이것도 좀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 1차 때처럼 가구 단위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1인당 주느냐. 근데 약간 1인당을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1인당 쪽이 고려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시기로 보면 휴가철 7월이겠죠. 아니면 추석 전에. 명절 전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전 국민한테 주겠다는 그런 배경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네. 뭐 이재명 지사 얘기도 했고요. 또 네, 뭐 지금 그 배경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게 추석 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월쯤이면은 뭐 우리 국민 상당수가 지금 1차 접종을 한 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서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방역 정책과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한 9월쯤 되면은 뭐 백신도 맞고 방역 수칙도 완화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효과가 크다라는 게 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달력을 찾아보니까 추석이 9월 21일 네. 화요일 날이네. 네네. 추석이 9월 21일. 그래서 9월쯤이면은 아마 전 국민의 한 70% 가량이 1차 접종 정도는 끝낼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네. 지금 바이든 백신 들어와서 100만 명분 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달 목표가 1,300만이었는데 정부 목표가 네네. 1,4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6월 근데 말까지. 예약률도 높고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2천만 명만 더 맞으면은 네. 3,500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70%가 되죠. 맞습니다. 이 다음 앞으로 달에 그러니까 7월, 8월 열심히들 예방 접종을 다 하시면은 네네. 지금 정상 기자 얘기한 대로 추석 전에는 아마 70% 집단 면역이 되지 아니 근데 않을까. 계산을 엄청 잘하시네요. 자, 나라 국간 지키는 기획재정부는 늘 반대왔는데 이번 분위기는 어때요? 아직까지 공식 표명은 없습니다.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보통 이럴 때 발끈하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국가 재정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좀 신중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닥 경제도 조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주 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적극적입니다. 전 국민 가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 그래 또 이번에는 또 국민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하반기에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 1월, 2월, 3월이잖아요. 세금을 거뒀는데 예상보다 19조 원이 더 거쳤어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나 거둬지는 세금이 상당히 늘어났고 지금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들어오게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니까 아이고 이거 세금도 더 늘어났는데 그것도 국민들한테 풀어야지. 이런 또 여당의 호소에 기재부터 사실은 마땅한 답변은 없을 알겠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배 수장님 요새 세무사 시험 공부하세요? 자, 정상 기자. 네. 아까 허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국회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손실보상제를 빨리 통과시키자 뭐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내고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기획재정부이거든요. 네. 이 기획재정부가 이 그동안 이제 선별직업으로 자영업자한테 지원이 좀 이루어졌다라면서 이 손실보상을 하면 중복 지원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좀 곡간도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어저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얘기는 뭐냐면 네. 이 재난지원금 받은 부분은 손실 지급할 때 그 네. 부분은 제외하고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자영업자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이 그렇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다가 그럼요. 좀 큰 손실을 보고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손실보상제 비판이. 네. 오늘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 몇 개 손실보상제. 쳐요? 손실보상제 생각 안 해갖고 100개. 네. 100개요? 네. 네. 왜요?
100%다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 안 했네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의미 보상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손해를 입었을 때는 배상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건 손실이니까 보상이 맞는 거죠. 오, 야, 진짜 세무서 시험 공부하네. 사탕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에서는 이 제도 진행시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 이게 뭘까요? 뚱커벨 아주 품격 있게 힌트 좀 드리세요. 동물의 정상근 기자. 네네. 네. 피해를 입은 거죠. 피해. 그렇습니다. 손실 땡상제죠. 네, 보상제는 아니고요. 응? 배상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네. 네. 저 사탕 도로 뺏을 거예요. 그러면.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융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선물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